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우리 한거 23일차 공부 이제 다시 능가경으로 돌아와서 합니다. 나무 잎 능가경의 정식 명칭은요. 잎 능가경, 그러니까 능가산에 들어가다 하는 능가산에 들어가서 하는 경, 잎 능가경인데요. 나무 잎 능가경, 나무 잎 능가경, 나무 잎 능가경. 그때 거룩하신 대보살이 또한 다시 부처님께 청하여 말하였다.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법이 공하여 생함도 없고 둠이 없으며 자체 모양을 떠난 것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여러 보살 대중이 법이 공하여 생함이 없고 둘이 없으며 자체 모양이 떠난 것을 알게 되오면 있다 없다 허망한 망상을 떠날 것이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속히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 자신을 보니 65년을 살면서도 제 안에 부처의 성품을 쓴 것은 30분, 3시간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보르부두르 미완성 부처님께 연화대를 만들어 드렸지만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미완성 부처에게 연화대를 만들어 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연화대에 올라앉은 당신의 부처, 우리의 부처, 이거를 안 쓰고 그냥 이 몸뚱이를 반납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임능가경입니다. 자기 안의 부처를 이제 써야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거 안 쓰면 바보 됩니다. 이거 안 쓰고 다른 거 쓰면 인공지능 같이 이미 됐는데 어떤 것을 인공지능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부처밖에 없잖아요. 자기 부처한테 지금 연화대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화대가 연화대 위에 올라앉은 당신이 쓰셔야죠. 65년간 30분도 안 썼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그거를 가급적 많이 쓰는 것에 저의 이번 생의 추수 여부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때 부처님이 거룩한 대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다, 착하다, 착한 대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널리 분별해 말하리라. 대보살은 부처님께 아뢰어 말하였다. 기쁩니다, 세존이시여. 순순히 가르침을 잘 받겠나이다. 부처님은 대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해여, 공이라는 것은 바로 망상법체인 어구이니라. 대해여, 망상법체에 집착함에 의하여 말하되 법이 공하여 생함이 없고 자체가 없으며 둘이 아니다고 한 것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능가경을 들을 때는 귀로 듣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 능가경에 귀를 쫑긋해서 듣지 마십시오. 듣고 있는 몸을 보시는 겁니다. 경을 듣고 있는 설명을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화대를 만들어드린 당신 부처를 연화대 위에 당신 부처가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만들어드린 연화대 위에 올라오는 당신은 지켜보는 당신입니다. 그 지켜보는 당신이 이제 연화대 위에 앉으실 겁니다. 지켜보는 당신이 연화대에 앉게 하려면 나는 뭐가 필요하느냐? 보는 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경전을 듣고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기분 나쁜 나는 잘 보이고 화가 나는 나는 잘 보이고 속상한 나는 잘 보이는데 경전을 들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나를 보십시오. 경전을 듣고 있는 나는 보이는 나고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보는 나고 그때 연화대에 만들어둔 그 자리에 지켜보는 나가 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제 경우로 하면 3시간 30분 밖에 쓰지 않았던 내 안의 부처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해여, 공함이 7가지가 있나니 무엇이 일곱이냐? 첫째는 모양이 공하며
둘째는 일체 법의 물질과 없는 물질이 공하며, 셋째는 행이 공하며, 넷째는 행 아닌 것이 공하며, 다섯째는 일체법이 말 없는 것이 공하며, 여섯째는 제1의인 거룩한 지혜의 공하며, 일곱째는 저와 저가 공함이니라. 예, 저가공은 밑에 깔려 있는, 예, 일단 이렇게 들으시고요. 대해요. 어떤 것이 모양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일체법의 제 모양과 같은 모양이 공함이라는 소견이 번갈아 서로 쌓인 모인 것이니 대해요. 낱낱 법의 제 모양과 같은 모양을 관찰할진대 한 법도 있을 수 없고 제 모양과 다른 모양인 두 모양을 떠난 것이며 모양들이 있을 수도 볼 수도 없기에 제 모양이 모든 모양이 공한 것이라 하느니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다 됐죠.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이걸 끝까지 인정을 안 했지만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이래갖고 모든 모양이 실제로 공한 것임이 현재는 과학에 의해서 다 증명돼 버렸죠.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 법의 있는 물건이 공함이냐? 물질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자체 모양에 실로 법이 있다고 하나 대해요. 모든 법의 자체 모양은 있고 없는 것이 모두 공했나니 그러므로 자체 모양의 있는 물질과 없는 물질이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행함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오음 등이 나와 내 것이라 함을 떠났는데 인연과 짓는 것과 업에 의하여 생기게 되나니 대해요. 이러함으로 행이 공한 것이라 하느니라. 네, 우리의 행동 다 공한 것이고 생각도 공한 것이죠. 대해요. 어떤 것이 행 아닌 것이 공함이냐? 말하자면 오음법 가운데 본래 열반일 뿐 행은 있지 않을 것이니 대해요. 이를 행 아닌 것이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일체법이 말 없는 것의 공함이냐? 말하자면 허망한 생각으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어서 말로서 말할 수 없나니 대해요. 이를 일체법이 말 없는 것의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제1의인 거룩한 지혜 큰 것의 공함이냐?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안으로 거룩한 지혜와 법이 공함을 체득하여 모든 삿된 견해와 훈습의 허물을 떠난 것이니 대해요. 이를 제1의인 거룩한 지혜 큰 것의 공함이라 하느니라. 대해요. 어떤 것이 저와 저가 공함이냐? 말하자면 어떠한 법에는 저 법은 없고 이 법은 있으며 저 법은 있고 이 법은 없나니 이러함으로 저와 저가 공함이라 말한 것이라. 대해요. 내가 옛적에 사슴의 어미를 위하여 말한 전당이 공했다 하면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 등이 없으므로 공했다 하며 열의 비구들이 있으므로 공함이 아니라 한 것이다. 그리고 전당에는 전당 자체가 없고 비구에도 비구 자체가 없고 코끼리와 말과 소와 염소들이 딴 곳에도 없는 것은 아니니라. 지금 독송하는 저도 헷갈리고 들으시는 분도 헷갈리시죠. 지금 제가 팔만대장경 동국역경원에서 번역한 그 한글 대장경을 독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번역하셨던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열반하신 월운 스님이시죠.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한문에는 익숙하지만 오히려 한글에 익숙지 않고 표기법도 익숙치 않아서 한글로 한 것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불교 용어를 하나도 전통적인 불교 용어를 쓰지도 않으면서 지금 불교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스님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이 능가경 제 2품은 이제 능가경 읽는 것은 제 원래 이제 한글 대장경에 있는 것을 위주로 읽어드리지만 나중에 해설할 때는
아니 어떻게 한글로 한문으로 된 거는 이해가 안 된다고 쳐도 한글로 된 것도 이해가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글로 표현한 게 같은 말을 해도 남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해주는 사람이 있고 남이 이해할 수 없게끔 말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참, 예, 아무튼 제가 잘 해볼게요. 일단 대해여 이러한 모든 법의 제 가지가지 모양과 같은 모양도 또한 얻을 수 없고 이와 같은 피차를 떠났기에 내가 나와 남이 남과 내가 모두 공함이라 말한 것이니라. 대해여 이를 일곱 가지 공함이라고 한 것이니 대해여 이를 피차가 모두 공함이 가장 거칠고 옅음이 되나니 대해여 그대는 마땅히 나와 남이 모두 공한 것을 떠날 것이요 담을 것은 없느니라.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어떤 것이 생하지 않은 불생이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대해여 자체가 생하지 않으며 생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만 새 법에 의하여 생함이라 말하고 본래 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생이라고 말하느니라. 대해보살은 말하였다. 어떤 것이 자체 모양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대해여 내가 말한 자체 모양이 없다는 것은 일체 모든 법의 자체가 본래 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법의 자체가 없고 계속되는 자체도 찰나 동안에도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계속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지만 65년 동안 제 몸이라고 알았던 것은 알고 보니까 제 몸의 원재료가 엄마의 재료와 아버지의 재료지 제 거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더구나 뱃속에서 10달 또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 몸을 통해서 다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먹은 것도 우주 대자연이 길러낸 풀과 닭과 소와 그거를 제가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몸이 그럴지언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죠. 안경은 안경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자동차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사람, 자동차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바퀴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엔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페인트를 만들고 그렇게 자동차는 자동차 아닌 것을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작용은 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뭐 코끼리, 말, 소, 나와 남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거죠. 대해여 보고 나서는 달라져서 달라지는 모양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법의 자체 모양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의 자체 모양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나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지금 핸드폰으로 이거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핸드폰은 핸드폰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핸드폰은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든 것은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거 봐도 다 무슨 이유로 발명을 했건 무슨 이유로 개발을 했건 무슨 이유로 조립을 했건 무슨 이유로 포장을 했건 무슨 이유로 광고를 했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 손에 들어왔건 나의 핸드폰은 나의 핸드폰이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공이라고 하고 그것을 자체 성품이 없다라고 하고 그것이 물건뿐만 아니라 헌법도 가족관계도 역사도 가치도 남녀도
모든 것이 그렇게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좀 흉악한 말을 하면서 흉악한 생각을 남한테 전파시키고 흉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캄보디아에서도 그랬고 독일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법은 법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갖고 모든 법은 없는 법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나쁘게 쓰는 경우도 나쁘게 쓰면서도 본래 없는 거야 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거죠? 법은 법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구성된 것의 작용에 따라서 업이 달라진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작용이 결국은 불성이며 그 작용이 성품이며 그 작용에 따라서 카르마가 생기는 거죠. 업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지금 무위법이 작동하는 세상에 왔죠. 무위법이 작동하는 세상. 유위법으로는 계속 실패하고 망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나이 들어서 가장 훌륭한 일 한 것이 최근에 회원님들 보고 우리 보르부드르 부처님 연화대에 앉혀드리는 거 빨리 해요 라고 한 것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또 그런 인연이 오겠죠. 대보살은 말하였다. 어떤 것이 둘이 아닌 법의 모양이라 말하옵나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대해여. 두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햇빛과 그림자와 길고 짧고 검고 흰 이러한 법들이 각각 이름이 다르나니 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대해여. 저 세간과 열반도 같아서 모든 법도 각각 둘이 있나니 대해여. 어떤 열반인들 그곳에 세간이 없으며 어느 곳에 세간인들 그곳에 열반이 없으리요. 다르다는 것은 모양 때문이니 그러므로 나는 모든 법이 둘이 아니라 말하느니라. 둘이 아니면 뭐죠? 작용이 서로 간에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 버렸으니 앞으로 부처님 법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요, 행복할 것이요, 건강할 것이요, 부자가 될 것이온데 부처님 법을 요즘 젊은 애들은 과학에 의해서 빠바바바 도리어 타종교인들이 과학에 의해서 지금 불성을 쓰는 것을 가는데 지금 우리들만 지금 불성은 쓰지 못하고 글자에 묶여가지고 아휴 그래도 죽기 전에 더 눈 나빠지기 전에 이런 거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므로 둘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모든 법이 공했으며 생함이 아니요 자체가 없고 둘이 아닌 것을 닦아 배워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생과 불생 아시겠죠? 핸드폰은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근데 뭐가 생겨났죠? 작용이 생겨났죠. 우승택은 우승택 아닌 것으로 돼 있어요. 우승택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태어났죠? 우승택의 작용이 생겨난 거죠. 이게 생과 생하지 않음, 생과 불생의 차이라고 하시면 돼요. 내가 항상 공한 법 말함은 그때 세존께서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공한 법 말함은 당견과 상견 떠난 것이니 죽고 삶은 환과 꿈 같은데 그러나 그의 엄마는 없어지질 않네. 허공과 그리고 열반이여 둘 없앤 것도 또한 이러한데 범부들은 괜히 분별하건만 성의는 있고 없는 것 성의는 있고 없는 것 떠났다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일요일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아닌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모든 것은 모든 것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작용은 있다. 그 작용을 생했다라고 하고 모든 것은 불생이다. 예, 이게 오늘 능가경 공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